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위반하고 있는 선거의 원칙을 쓰고 그 의미를 서술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선거의 원칙, 위반한 선거의 원칙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그 선거의 원칙의 의미가 뭐냐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학생으로서 지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각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즉 3번 이상 지각한 사람은 투표하지 못하게 하자. 이거와 관련된 선거의 원칙, 그래서 보통 선거와 관련된 지금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반하고 있는 선거 원칙은 보통 선거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보통 선거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3번 이상 지각한 사람한테는 선거권 주지 말자라고 하는 거 제한 선거라고 하거든요. 네, 제한 선거는 특정한 사람한테만 선거권을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정한 자유를 갖추지 않는 사람을 배제시키자라는 게 제한 선거인데요. 보통 선거의 의미를 적으면 네, 보통 선거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나이의 기준이 만 18세라고 했죠. 만 18세가 되면 뭐 공부를 잘하든 그렇지 않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누구나 선거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반하고 있는 선거는 보통 선거고 보통 선거는 누구나 선거권을 주는 거. 다만 조건은 나이만 되면 돼요. 그래서 뭐 재산, 성별, 인종에 따라 선거 참여 권리가 제한되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은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먼저 써야 되고요. 그리고 공통적인 목적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선거구 법정주의 지금 제도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선거구 법정주의는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거구를 어떻게 정해야 한다고 했죠? 네, 선거구는 반드시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법률이다죠. 네, 이런 법률은 누가 만든다고요? 네, 국회가 만들어요. 네, 그 다음에 선거공영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운동의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운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를 보조를 해줘서 어떤 개인의 경제력,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 선거운동이 제한되거나 가열되는 것을 막는 거죠. 즉 좀 돈이 없는 가난한 후보자에게도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중에 득표율에 비례해서 선거운동 비용을 다시 반환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니은과 같은 국가기관을 만들어서 선거운동의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요. 니은에 들어갈 국가기관, 니은은 선거관리위원회죠. 네, 그래서 일단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적었고요. 지금 선거구 법정주의와 선거공영제의 공통적인 목적이 뭘까요? 다 이것들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제도들 선거구 법정주의나 법정주의와 선거공영제의 공통적인 목적은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죠. 네,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공영제,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있죠. 네, 다음은 8번 문제인데요. 키리바시가 표준시를 변경한 이유를 쓰는 거예요.
자, 키리바시는 이제 섬나라, 태평양 쪽에 있는 섬나라인데 경도 180도 선을 기준으로 여러 섬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 날짜가 좀 달랐는데 95년에 이제 하나의 표준시를 통일했습니다. 그 결과 동경 180도와 서경 180도 선이 만나는 이 선을 우리가 날짜 변경선이라고 하는데 이 날짜 변경선의 모양이 일자가 아니라 좀 지그재그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 부분이 동쪽으로 튀어나와 있는데요. 키리바시는 동경에 속해요. 네, 동경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하루가 빨라졌어요. 그럼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 배웠던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여기 본초 좌우선 있었죠? 본초 좌우선은 영국이란 나라 지나가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이 선을 기준으로 본초 좌우선의 오른쪽에 있으면 동경이라고 하고요. 본초 좌우선의 왼쪽에 있으면 서경이라고 해요. 근데 이 본초 좌우선은 영도인데 지구가 360도이기 때문에 동경은 180도까지 있어요. 180도. 그 다음에 서경도 180도까지 있어요. 근데 동경부터 서경, 그러니까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은 어떻게 된다 했죠? 점점 빨라져요. 네, 시간이 빨라요. 자, 근데 키리바시는 이쪽 주변에 있는 섬나라인데, 이 동경 180도 선과 서경 180도 선이 만나는 그런 선을 우리가 날짜 변경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날짜 변경선의 모양이 좀 지그재그로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약간 돼 있는데 이쪽에 키리바시가 있다는 거죠. 표준시를 변경해서 키리바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키리바시가 동경 180도 선, 즉 서경 180도 선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을 기준으로 왜 날짜 변경선이라고 하냐면 하루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경우는 동경이지만 이 날짜 변경선 이쪽에 있는 경우는 서경이 되거든요. 서경은 시간이 느린 거예요. 서쪽으로 갈수록 여러분 시간은 느려집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선을 이제 날짜 변경선이라고 하는데 키리바시는 동경에 위치하고 있어요. 동경 180도. 그러면 시간이 어때요? 이 키리바시가 위치한 지역은 시간이 가장 빠른 거예요. 네, 시간이 지금 가장 빠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키리바시는 이런 점을 이제 관광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해돋이를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이 동경으로 갈수록 빨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시간이 가장 빠른 그 경선은 동경 180도 선이에요. 여기서 시간이 제일 빠릅니다. 근데 키리바시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해가 빨리 뜨는 나라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관광 산업에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키리바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표준시를 변경한 거죠.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시간이 빠른 나라라는 거, 즉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네, 시간이 가장 빠르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활용하냐? 관광산업입니다. 네, 관광산업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준시를 변경을 하고 이거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살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서술하는 건데요. 1년 내내 여름 적도 지방을 제외하면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여름일 때 중위도에 있는 뉴질랜드는 겨울이에요. 즉 남반구와 북반구의 계절이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남반구 국가들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뭐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활용을 하거나, 즉 우리는 그 봄일 때 얘네는 가을이라서 농산물을 수출하기 유리하죠. 네, 그리고 계절 차이를 이용하는 관광업. 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겨울이지만 남반구
국가는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볼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추운 겨울일 때 여름이고, 네, 더울 때는 또 이렇게 시원한 네, 겨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면 남반구와 북반구는 왜 계절이 반대로 나타날까요? 네, 그 이유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는데요. 근데 똑바로 공전하는 게 아니라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요. 얼마 기울어졌다고 했죠? 네,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채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이죠. 네,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채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기울어진 채 이렇게 돌기 때문에 태양을 받는 고도와 그 낮의 길이가 서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서술형 쓸 때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거, 몇 도 기울어져 있는지까지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계절 차이는 여러분 공전이에요. 우리가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구의 자전 때문이거든요. 네, 계절의 차이를 말할 때는 공전, 네, 1년에 한 번 도는 거,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네, 다음은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이 문화권의 명칭을 적고 그 특징을 서술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써야 되죠. 일단 이 문화권이 뭔지와 이 문화권의 특징, 언어와 종교를 중심으로 서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일단 보면은 여기 문화 지역이 나와 있는데요. A는 유럽이죠. 네, 유럽 문화권입니다. 그 다음에 B 지역 같은 경우는 북극 문화권이죠. 네, 북극 문화권. C는 이게 아프리카예요. 네, 아프리카 문화권. 근데 북아프리카 이쪽은 아랍 문화권이라고 했죠. 네, 아랍 문화권. 이쪽은 아랍 문화권은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인도 문화권이고요. D는 동남아시아 문화권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동아시아죠. 네, 그리고 여기 아래쪽은 오스트레일리아 문화죠. 네, 그리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 지역이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위쪽, 여기가 앵글로 아메리카입니다. 네, 우리가 일단 종교적인 특징을 좀 보면은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크리스트교 지역 한번 표시해 볼게요. 네, 크리스트교를 믿는 지역, 네, 유럽. 자, 크리스트교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네, 크리스트교는 이 유럽이랑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 지역은 크리스트교를 주로 믿는 지역입니다.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요. 그럼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은 어디냐? 네,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 한번 정리해 보면 네, 이슬람교는 여기 아랍이라고 했죠? 네, 아랍 문화권이 이슬람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힌두교 문화 지역을 보면은 여러분 힌두교를 믿는 지역은 어디라고 했죠? 네, 힌두교는 인도입니다. 네,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인데요. 힌두교는 소를 신성시하고 또 여기 인도에 흐르는 강 중에 겐지스 강이 있어요. 네, 이제 겐지스 강이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더러워 보이는데 여기서 목욕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종교적으로 신성시 여기는 그런 것이 인도의 힌두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아시아의 특징은 여기는 이제 불교를 많이 믿어요. 불교의 영향도 있지만 유교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권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사실 이 불교는 인도에서 처음 탄생을 하지만 이게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로 많이 넘어갔는데 우리는 유교 문화권, 그래서 뭐 어른을 공경하고 높임말을 쓰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젓가락을 사용하죠. 그리고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다는 거.
네, 이런 특징이 있죠. 동남아시아는 종교가 뭐냐? 여기 섞여 있어요. 네,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네, 크리스트교를 믿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딱 믿는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여러 종교가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여기도 크리스트교죠. 네, 왜냐하면 예전에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갑자기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 크리스트교 지역은 이렇게 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랍 문화권은 이슬람교라는 거 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표시해보면 네, 아랍은 이슬람교. 그리고 인도는 힌두교라는 거. 네, 인도는 힌두교. 네.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고 네, 동아시아 우리는 유교와 관련이 깊은 나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쓰면 이 문화권의 명칭은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이다. 자, 이 문화권의 특징을 언어, 일단 여기는 어떤 언어를 쓰나 했죠? 앵글로 아메리칸으로 영어지만 네, 여기는 주로 예전에 스페인과 네, 스페인이 에스파냐죠. 네, 에스파냐 그리고 포르투갈이 식민 지배를 했어요. 이 포르투갈이 식민 지배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을 쓰시면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는 에스파니어를 씁니다. 그리고 종교는 뭐라고 했죠? 종교는 크리스트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권의 특징은 언어는 에스파니아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주로 믿는 종교는 크리스트교를 주로 믿는다. 네, 이렇게 특징을 적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이 유럽에서 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가 크리스트교죠. 네, 그래서 여기 문화권의 이름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언어 에스파니아 포르투갈어 그리고 크리스트교. 네, 종교는 크리스트교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평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답만 여러분 보시지 마시고 네, 문제에 있는 내용까지도 꼼꼼히 보시면 이해고사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